내적하고 외적하고 두 가지 있으면 이제 다 계산을 할 수 있어. 그 도형이 안 보여도 표를 잡아서. 이번엔 이제 외적을 할 건데, 여기는 아마 조금 하는 게 없어. 왜냐면 선행을 미리 해도 여기까지는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내적하고 차이점을 보자. 내적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사입각. 그래서 이거는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는 거죠. 내적은 1 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적은 여기 내적이야. 외적은 읽을 때 얘는 도트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외적은 크로스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벡터 할 때 곱하기 거의 안 썼잖아, 그지? 그냥 숫자에는 곱하기를 써도 벡터에는 곱하기처럼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요기요였지, 요거는 안 썼지. 쓰지 않았어. 그래서 얘는 이제 정의를 이제 알면 이 정의에서 이제 쓰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 외적은 벡터야, 벡터 얘는. 두 벡터를 이용해서 하나의 벡터를 또 만드는 건데, 그럼 이 벡터는 이제 어떤 벡터냐면, 벡터니까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 이 방향은 요 A 벡터와 B 벡터의 수직인 방향을 가지고, 두 벡터의 수직인 방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외적 벡터의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게 있고 요게 있어. 그럼 이제 이 두 벡터가 있으면 만나는 두 직선, 만나는 두 직선이 되는 거니까 한 평면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얘한테도 수직이고 얘한테도 수직이려면 이게 A 벡터 크로스 B 벡터인데,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니까 얘네 둘을 갖고 있는 이 면에도 수직인 벡터를 찾는 거야. 그러면은 평면에서 이제 법선 벡터 같은 거 이제 하실 때 빨리 구할 수 있지. 법선 벡터가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평면의 수직이면 평면 위에 임의의 두 직선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평면의 법선 벡터를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외적 벡터를 구하면 우리가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찾을 수 있다. 구하는 방법은 이제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면하고 만나면 뭐가 생기나요?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데, 그러면 교선이 생기죠. 교선. 네? 그러면 요거의 수직인 방향, 이 평면에 법선 벡터가 있고, 얘의 이렇게, 얘는 어떻게 그리지? 얘의 수직인 방향 하면은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잖아, 그지? 둘한테 다 수직이니까 이 두 벡터의 수직인 방향을 가지고 있어, 그지? 그래서 얘는 두 평면의 교선의 방향 벡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외적을 이용하면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니까 요 교선의 방향 벡터를 찾을 수 있다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방향 찾고 한 점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 이제 방향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은 벡터야, 내적은 벡터가 아니었고, 그래서 얘는 벡터인데 그 방향이 두 벡터의 수직인 방향을 가지고, 이제 벡터니까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잖아요, 크기. 그래서 이제 이게 외적 벡터의 크기인데, 이 크기는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크기로 가죠. 그래서 이제 외적이 왜 나는 물리 너무 오래돼가지고 물리에서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 왼손 법칙이니 오른손 법칙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 플레밍이 그거 했을 때 얘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면 얘가 외적 벡터 방향이 되는 거야. 얘한테도 수직이고 얘한테도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찾으러 가는 거거든. 내적이 2를 찾으러 가는 거면 얘는 이제 요거 찾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크기가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는 게 뭐냐면 뭐 요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야.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이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데 평행사변형 넓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하고 이렇게 반 자르면 2분의 1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사인 사이각이니까 평행사변형이니까 이거 2배죠. 그래서 이 외적 벡터의 크기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하시면 이게 크기야. 크기. 그러니까 내적은 코사인 세타고 외적은 사인 세타야. 근데 외적은 방향도 있어.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제 크기를 이용해서 이제 뭘 구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공간에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 외적 벡터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니까 요거에 반 때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예전에 배웠던 사선식이 여기서 나와서 왜 이렇게 착착착착착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사선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걸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확장을 하면 공간에서 삼연체 부피를 구할 수 있어. 삼연체 부피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에서는 점과 평면 사이 거리는 공식이 있었는데 공간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공식이 없어가지고 그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교점을 찾아서 했거든.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제 외적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꼬인 위치 사이 거리를 직선하고 직선 사이 거리도 이제 이 외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웬만한 계산은 내적하고 외적 두 가지로 이제 다 계산을 해서 사이각이나 이제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구할 거거든.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는 조금 이따 이제 천천히 한 개씩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외적 벡터를 이제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벡터가 근데 이제 봐봐. 외적 벡터는 지금 기본적으로 방향이 몇 개냐면 얘하고의 수직이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이 3개야. 방향이 3개이기 때문에 3차원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그럼 평면에 있을 땐 어떻게 해요? XY 평면에 있을 때는 뭐 1, 2, 0 이렇게 해서 Z좌표까지를 써줘야 돼. 요거는 정의 자체가 3차원에서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두 벡터의 수직인 방향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방향이 3개 있어야 돼서 항상 3차원에서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이제 A1, A2, A3라고 하고 얘가 B1, B2, B3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 둘을 이용해서 이제 외적을 구할 건데 A 벡터 크로스 B 벡터가 얘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 J, K 얘는 이제 X축, Y축, Z축을 이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를 순서대로 써. A1, A2, A3, B1, B2,
B2, B3. 그리고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처음 두 개를 다시 써. A1, A2, B1, B2. 이게 이제 3차원 행렬식 그 3차에서 행렬식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은데 우리가 2차에서는 AD-BC 이게 행렬식이었거든. 3차에서도 똑같이 구할 수 있는데 3차에서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요 i부터 시작해서는 더해야 되는데 더하는 건 녹색으로 해야지. 빨간색으로 하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착 얘네들은 곱해서 더할 거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할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두 개를 더 썼어.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착은 뺄 거야. 이렇게 한 거는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시작한 거는 곱해서 뺀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해볼게. 정리를 하시면 자 i는 i 자리에다가 쓸 거야. 그러니까 x 자리에다가. 그럼 이렇게 하면 a2, b3 더했죠. 그 다음에 i는 여기 있지. 그러면 빼기 a3, b2 이게 이제 x좌표 부분 얘기하는 거고 외적 벡터의 x좌표 부분. 그 다음에 j는 a3, b1 빼기 j 여기가 j니까 a1, b3 k는 a1, b2 빼기 a2, b1 이렇게 하시면 얘가 외적 벡터예요. 외적 벡터. 두 벡터만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통해서 외적 벡터를 만들면 이 벡터의 크기가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의 넓이가 되고 요 놈은 A 벡터한테도 수직이고 B 벡터한테도 수직이야. 여기 집어넣어서 두 개 내적을 이렇게 해보면 0이 돼. 좀 복잡해 보이지만 숫자로 할 때는 계산이 되기 때문에 빠르고 이게 문자로 많이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착착착 더하고 착착착 뺀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선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과정을 이제 해볼게. 사선식은 이제 평면에서 우리가 이제 00, AB, 뭐 CD 뭐 이거 가지고 그 넓이를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이게 이제 2분의 1에 AD-BC 이렇게 이제 하면은 사선식을 쓴 거였잖아. 그래서 이제 얘를 외적을 이용해서 해볼게. 그럼 얘가 외적은 3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거니까 000이고 AB 0이고 CD 0이야. 자 그러면 이게 AB 0이고 이게 CD 0이니까 여기가 원점이고 두 벡터를 이제 잡은 거죠. 그럼 이 두 벡터의 수직인 외적 벡터를 이제 찾고 싶은 거야. 그거 크기가 크기 반이 이 부분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크기를 찾으면 I, J, K, I, J 그 다음에 이제 A, B, 0, A, B를 이제 두 번 써줘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 아니면 세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C, D, 0, C, D. 자, 그럼 이제 구해봅시다. AD, 예, 이렇게 하면 0이죠? 0이죠? 그래서 0이야. 0이죠? 0이죠? 그래서 0이야.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AD 마이너스 BC. 이게 이제 외적 벡터 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외적 벡터 크기의 반이 되는 거죠. 삼각형이 평행사변의 반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놨던 거야. 그 외적 벡터 크기의 반을 구한 거야. 그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앞에서 이제 이거 외적 벡터를 구하는 건 봤으니까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해볼게. 저기 이제 써야 되는 뭐 이제 법선 벡터라든지 방향 벡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 외적 벡터를 구할 수만 있으면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이제 써먹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쪽 방향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크기는 조금 이따가 하나씩 해서. 자, 외적 벡터는 두 벡터의 수직인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평면의 법선 벡터 구할 때 이제 편하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자. 포인트가 없어? 안 가졌어? 그런가요? 왜 없어? 응? 뭘 안 했다고? 목요일도 안 해서? 지금 뭘 주니 내가? 한 것도 있지. 자, 그래서 거기 유형 6의 벡터의 외적 이 얘기를 써놨어. 그래서 혹시 잊어버리면 읽어보라고. 자, 그래서 그 뒤에 230페이지를 봅시다. 230페이지를 보시면 언제 이제 쓸 거냐를 이제 써놨으니까 1번 평면의 법선 벡터를 구할 때 그럼 이제 평면 위에 있는 방향 두 개만 찾으면 돼. 그래서 그 두 개 가지고 외적 벡터를 구하면 이게 평면의 법선 벡터예요. 그래서 두 평면이 만나는 교선의 방향 벡터를 구할 때 두 평면의 법선 벡터들을 가지고 외적을 하면 둘 다 수직인 거니까 이 교선의 방향 벡터가 돼.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이렇게 외적 크기의 반 해놨고요. 삼연체랑 이런 밑에 있는 애들은 조금 이따가 볼 건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를 먼저 봅시다. 어떤 1번하고 2번 뭐 이런 애들을 먼저 볼 건데 118번을 보겠습니다. 117부터 이제 볼게요. 117. 자, 117은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제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평면 위에 직선이 두 개가 있대. 요 직선이 있고 요 직선이 있고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대. 그러면은 이 평면이니까 법선 벡터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이 방향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1, 2고 얘의 방향은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이거의 수직인 방향을 하나 찾아주면 되는데 그게 외적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 1, 2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1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3 뭐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자 그러면 외적으로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4에서 요 마이너스 6을 빼니까 2 12에서 16을 빼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2에서 6을 빼니까 6이 이제 외적 벡터지. 익숙해지면 빨라. 자 그래서 어차피 법선 벡터를 구할 거니까 크기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x 빼기 2y 더하기 3z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점을 이제 하나 찾아야지 평면을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골라. 1, 마이너스 2, 3 아무거나 등호되는 거 1, 마이너스 2, 3 그래서 1 더하기 4 더하기 9니까 얼마예요? 14 요게 이 평면의 방정식이야. 그치? 그래서 원점부터 거리는 아까 점과 평면 사이 거리 했으니까 루트 14분의 0, 0, 0 하니까 이렇게 돼서 루트 14가
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원점하고 평면 사이의 거리가 된다. 평면을 찾으면 뭐 그 다음에는 공식을 쓰는 거니까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찾을 때 그죠? 그럼 118은 이제 조금 이따 연습을 한번 시켜볼 거고 자 그래서 이제 119도 하여튼간 방향 두 개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방향 두 개. 120은 아까 이제 사선식 하는 거 보여줬으니까 계산을 한번 하시면 되고 122도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연체 부피는 조금 있다가 하고 3연체 부피 조금 있다가 하고 여기까지 거리.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만 먼저 하자. 두 개만 차근차근히. 그래서 하나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 연습을 하려고 뒤에 걸 뽑아왔거든. 딱 그 연습하는 부분만 먼저 볼 거야 여기서는. 내려? 네. 내리면 졸려서 다행히 잠바까지 입고 있단 말이야. 그랬어? 됐어? 야? 네. 언제 입지? 알겠어. 이거는 잠깐 하고. 거기서 그래서 저기 뒤에 요 지금 준 거에 요거 이용하는 문제들만 조금 연습을 할게. 저 평면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서 여기서 한 개씩 해볼게. 117을 내가 했으니까 118부터 120, 122. 일단은 간단하게 외적 벡터 구하는 거에서 방향하고 크기 반 두 개만 먼저 해보시고 사이값 구할 때는 주로 내적 쓰는 거고 앞에 평면의 방정식이 있었었는데 평면의 방정식에서 비슷하게 81 새로 준 거 아니야? 전에 거에 들어가 있는. 일단 평면 위에서 방향을 아무거나 두 개를 찾을 수 있으면 돼. 방향은 점 두 개만 잡으면 방향이 나오니까 자기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직선 위에 정말 아무렇게나 이제 하나 잡아가지고 다른 거를 뭐 직선은 방향 벡터가 있으니까 다른 거를 그냥 그 외부의 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방향을 임의로 두 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줄일까? 바람 가.
여기는 다 계산? 일부러 딱 확연하게 방향을 두 개 안 준 것도 넣었어. 자기가 찾아서 해보라고. 그 중에서 그래서 잘 안 되는 게 있어? 방향이 눈에 딱 안 보이거나? 그건 임의로 잡으면 돼. 아무거나 방향은. 점 두 개 있으면 방향은 잡을 수 있으니까. 118은 111하고 1-1, 2 사이의 외적을 구하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나와. 그리고 원점 알려줬으니까 한 점 알고. 119는 직선을 포함하고 한 점을 알려줬으니까 얘가 안 알려준 거구나. 그럼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 평면을 만들었고 여기에 2-5가 있고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있대.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의 방향은 아니까 2, 1, -3 하나 알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아무 점이나 하나 이렇게 잡아. 3, 2, 1. 그래서 이 방향을 하나 또 만들어. 내가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잡아서. 그러면 이 방향이 3에서 2 빼고 2에서 -1 빼고 1에서 5 빼니까 -4니까 이제 방향을 두 개를 잡은 거지. 그럼 이 두 벡터의 외적인 벡터를 잡으면 이거의 수직인 방향이 나와. 그래서 이제 2, 1, -3, 1, 3, -4. 자, 그래서 이걸 안 쓰면 난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쓰는데 -4에서 -9를 빼니까 5, -3에서 -8을 빼니까 5, 6에서 1을 빼니까 5. 그래서 방향 수직인 방향이 111이야. 그냥 방향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놈이 x 더하기 y 더하기 z고 요거 지난다고 했으니까 2, -1, 5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7에서 1 빼면 6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이게 119번에 이제 요걸 지나고 이거의 수직인 뭐 이런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은 아무거나 잡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요 결과물은 다 똑같이 나와. 이건 자기가 계산하기 편한 걸로 아무 직선이 있는 점 아무거나 잡아도 돼. 그러니까 방향이 두 개가 필요하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120 뭐 바로 크기만 구하면 되고 122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평면은 중요한 게 수직인 방향이라서 그래서 거기에 81은 지금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직선을 포함하고 한 점을 하는. 그래서 이제 81은 이걸로 똑같이 해보시면 되고
91은 아니 근데 생각보다 여기는 문제를 내가 기본 문제라고 생각해서 많이 넣어놓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문제 풀 때 쓸 일이 되게 많아. 그럼 91도 평면 3하고 Z1의 교선이니까 일단 방향을 찾아. 그러면 평면 X는 3 하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평면이 잠깐만 X는 3? 이렇게 잡아서 X는 3이면 여기 여기 이렇게 되는 X는 3인 평면인데 그럼 방향이 뭐니? 왜 X는 3만 나왔을까요? 뭐라고 해야지? XY 평면이면 저건데 X는 3이면 X는 3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얘 뭐가 수직이냐? 다시 Y가 수직인데 X는 3짜리 평면이 어떻게 생겼지? 그냥 직선 이거는 하지 마라. 직선의 방정식 그냥 바로 만드는 거지. X는 3. 그 다음에 Z는 1. 그러니까 Y만 자유롭다. 뭐 이런 얘기야. X는 3에 있어야 되고 Z는 1이니까 Y만 자유로운 요게 이 L 위의 점이야. L 위의 점. 그러면 이제 원점하고 여기까지 그냥 거리만 찾으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를 할게. 이 수직인 방향으로 직선의 평면의 법선 벡터하고 교선의 방향 벡터를 찾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삼각형의 넓이까지는 했으니까 사면체의 부피를 이제 구하라고 볼게. 사면체는 이렇게 이제 점이 4개가 있어. 4개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벡터를 이렇게 3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O, A, B, C. 그러니까 4점이 주어지고 뭐 다음 4점이 이루는 삼면체의 부피를 구하여라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임의로 벡터를 3개를 만들어. 3개를 만들면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고 이게 C 벡터인데 이 삼면체는 지금 이렇게 그려진 모양이 되는 거야. 이 삼면체의 부피를 구하래. 그러면 삼면체의 부피는 3분의 1 하고 단면적 곱하기 부피를 하시면 부피가 되는 거죠. 삼면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단면적이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외적 벡터 크기의 반이니까 결국 6분의 1 외적 벡터 크기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높이를 곱해야지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럼 높이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밑면에 떨어뜨린 수선의 발 하면 이제 요게 높이잖아요. 이 삼면체 높이. 근데 우리가 좀 전에 구한 게 뭐냐면 외적 벡터를 구했어. 크기를 구하려고. 그 외적 벡터의 방향이 이 방향이야.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고 해서 그러면은 이 높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 높이를 이쪽에다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이 부분이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게 결국 뭐냐면 이게 C 벡터거든? C 벡터를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얘를 곱했대. 이게 뭐지? 내적이죠, 내적. 수선의 발 내려서 곱한 게 내적이야, 내적. 그래서 여기에다가 C 벡터를 이렇게 내적을 한 거야. 이것도 벡터니까. 얘네들을 그래서 이거 크기를 이렇게 구하시면 이게 삼면체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6분의 1은 이제 3분의 1에다가 단면적 2분의 1에서 나와서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되잖아.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6분의 1에 벡터가 3개가 있으니까 A1, A2, A3, B1, B2, B3, C1, C2, C3 잡아서 A1, A2, B1, B2,
C1, C2 이거 왜 두 개를 쓰는지는 알겠죠? 계산 편하게 빨리 하려고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촥 하면 더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짠 하면 빼면 된대. 이거는 그래서 정리하시면 그냥 식 하나로 나와. 식 하나로 나오면 거기다 6분의 1 이렇게 때리시면 여기 이제 3연체 부피 구하는 거예요. 3연체 부피. 실제로 하나 해보면 이 계산이 빨라. 그래서 한 개만 해볼게. 거기 어딨지? 그러니까 6 그러니까 이제 그 외적에서 좌표 알 때니까 저기 네네 저기 127 하나 봅시다. 127 얘는 그냥 공식 하나로 딱 기억을 하시면 돼. 자, 127이 그림과 같은 3연체 A, B, C, D가 있대. 그래서 이 3연체의 부피를 구해라. 이거 공식 안 쓰면 예를 들어서 뭐 A, B, C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고, A, B, C를 지나는 평면을 만들어 가지고 D에서 이 A, B, C 평면까지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찾아야 돼.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 평면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고 넓이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그걸 이제 한 번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벡터를 세 개 잡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세 개를 잡아. AB 벡터, AC 벡터, AD 벡터. 세 개를 잡으면 AB 벡터는 뭐 빼면 되는 거니까 B에서 A 빼면은 2, 0, 마이너스 1. 2, 0, 마이너스 1. AC 벡터는 이제 C에서 A 빼면 되는 거니까 0,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D 벡터는 D에서 A 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1. 그치? 요 세 개 가지고 요거 계산해봐. 계산해서 보기에 답이 있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되니까 계산만 한번 해보세요. 이 벡터 3개 잡아서 이게 되게 유명한 공식이야. 대학교 가면 사라미스 공식이야. 사라미스 공식. 누군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걸 쓰려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을 한 거야. 아니면 다 3개로 쪼개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단원이라서 요거 했지 이제 얘네 둘을 해보면 계산하면 그냥 착착착 곱해서 더하고 착착착 곱해서 빼면 돼. 얘는 이거 보는 것처럼 크기로 나오니까 그냥 뭐 벡터로 나오는 게 아니야. 저거는 내적을 하는 순간 벡터가 아니니까 그냥 한 개로만 딱 값이 나와. 벡터가 되려면 뭐 방향이 있어야 되니까 뭐 x좌표, y좌표, z좌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왜 내적은 그냥 다 크기만 나오니까 값 하나로만 나와.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막 중간에 0이 끼어 있어서 막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문자로 했을 때는 되게 복잡해 보여도 0 막 다른 거 다 계산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이거 다 해줬잖아. 벡터 3개 만들었잖아. 이거 갖고 해. 이거 갖고. 다 만들어줬는데 왜
그러니까 4점이 있으면 벡터 3개를 만들려고 그냥 시점을 통일을 해서 그래서 이거 가지고 6분의 1에 2, 0, 마이너스 1, 2, 0, 0, 3, 마이너스 1, 0, 3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요거를 막 생략하고 약분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크기를 구할 거기 때문에 방향 구할 때는 막 약분을 해도 상관없는데 자 그래서 6분의 1에 자 이렇게는 더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6 0 0 그 다음에 여기는 뺀다 그랬죠. 6루트 2 여기는 2루트 2 0 그래서 6분의 8 크기니까 8루트 2 더하기 6이라서 3분의 4루트 2 더하기 3짜리가 있나 찾아보면 돼. 계산이 틀렸어요? 어디 있어요? 아 여기가요? AD가? 맨 밑에 4루트 2라서 아 여기가 4루트예요. 네 4루트 2 10루트 2 그래서 5루트 2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과정이 사실 말은 세 가지인데 계산하는 과정이 엄청 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직선이고 이게 점이야. 그래서 우리 앞에서 구할 때는 이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이 AH의 크기를 구했어. 그러면 이제 요걸 임의의 점을 잡아가지고 얘 수직인 방향을 찾아서 내적이 0 찾아가지고 t값을 찾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얘는 이제 u벡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자기가 이렇게 하나를 잡아. 등호 만족하도록 자기가 아무 점이나 잡으면 돼. 계산하기 편한 거. 뭐 0이 있고 막 이러는 걸 잡아도 돼. 자 그러면 자 여기 A 여기서 하나를 잡으면 내가 A0 A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U 벡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이용해서 이제 할 건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야. 근데 얘하고 얘를 이용하면 이 둘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A0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구한 게 얘가 이제 AH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사인이 나왔으니까 외적을 쓰면 되는 거야. 코사인이 필요하면 내적을 쓰고 사인이 필요하면 외적을 쓰고. 그러면 얘네 둘의 외적을 이렇게 구했어. 그러면 A0 A 벡터의 크기 U 벡터의 크기 사인 세타 이게 외적이잖아. 내적은 코사인 세타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구하는 건 뭐야? 요거 구하는 거야. 요게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AH 벡터의 크기가 요 내가 임의로 구한 한 점을 가지고 벡터를 만들어서 외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향 벡터로 나눠주시면 이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하나를 해볼게. 마찬가지로 뭐지? 이게 어디니? 여기서 이제 128번을 가지고 해볼게. 좌표 공간 위의 점에서 두 점 BC를 지나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항상 그림을 그려. 이쪽은 그래도 기하니까. 그럼 이제 B가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고 방향 벡터를 찾읍시다. 그러면 이 방향이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8에서 2 빼니까 6.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방향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2 마이너스 1 3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럼 방향 알았고 한 점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 A점이 4, 6, 7이니까 이 벡터를 이렇게 하나 구해. 그럼 이게 3, 7, 5 그지? 여기 3, 7, 5고 얘가 2, 마이너스 1, 3이야. 그래서 이게 외적이잖아, 두 개가. 외적을 하고 요거 방향 루트 14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 방향 벡터 크기로 나눠주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그럼 얘네 외적만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3, 7, 5, 2, 마이너스 1, 3 하고 3, 7, 2, 마이너스 1 I, J, K, I, J. 자, 그래서 21에서 요거 빼니까 26 10에서 9 빼니까 1 마이너스 3에서 14 빼니까 뭐 이렇게 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외적이. 계산 틀리진 않았겠지? 5 3 7 5 자, 그래서 요 벡터의 크기를 이제 구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26에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엄청나군요. 26에 제곱하면 얼마예요? 일단 1 더하기 17의 제곱은 289고 26 곱하기 26을 하시면 66에 36이고 150이고 26 10이고 2는 4니까 676이니까 이게 290이죠? 800 966이죠? 966 요 크기가 루트 966이야. 너무 큰데? 계산을 뭐 틀렸나? 그러면 나눠. 그러면 7분의 우리가 2로 나누면 400 826 483 나쁘게 되지? 7 6에 42 69 그지? 그래서 루트 69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제곱하시면 69. 네? 정과직선 사이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이게 공식으로 쓸만한 거라서.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꼬인위치 사이 거리를 이제 구할게. 그러니까 외적 하나 구하는 걸로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거의 웬만한 계산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정사형 이런 거 시키지 않아도 공간에서. 자, 그래서 꼬인위치 사이 거리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나중에 공식을 그냥 시험 기간 이럴 때 가까이 왔을 때 외워놓고 쓰는 걸 추천을 하는데 요거하고 그지? 요게 꼬인위치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이제 거리를 이제 구해보자, 그지? 꼬인위치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요거 방향 하나 알고요. 요거 방향 하나 압니다. 그죠? 그래서 요 위에 요 아무거나 요 위에 직선 요 위에 한 점을 이렇게 잡아. 그 다음에 요 위에도 아무거나 한 점을 잡아.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이 직선 위의 점을 임의로 잡을 수 있잖아요. 내 맘대로. 자, 맘대로 잡으면 이 벡터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얘네 둘은 내가 맘대로 그냥 잡은 거야. 두 벡터를 이렇게 잡아서 직선 위의 점, 직선 위의 점 계산하기 편한 걸로. 그치? 그럼 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이 꼬인위치 사이 거리 이걸 구하고 싶어. 얘한테도 수직이고 얘한테도 수직인 요 길이를 구하고 싶거든.
자, 그래서 놓고 봤더니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잖아. 그럼 뭘 써? 외적을 써야 되죠. 일단 얘하고도 수직이고 얘하고도 수직이니까 두 벡터의 수직이니까 외적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 방향은 u1 벡터하고 u2 벡터의 외적 방향이야. 두 벡터의 수직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크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얘하고 내적을 할 거야. 요 이제 u1 벡터, u2 벡터. 요 외적한 거하고 내적을 할 거야. 그럼 내적의 뜻이 뭐지? 이렇게 정사형 시켜서 크기의 곱을 하는 게 이제 그거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자 얘를 요 라인에다가 이제 정사형 시킨다는 거지.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서 올리면 어차피 평행 이동해도 똑같죠. 그러지 않나요? 평행 이동해도 똑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올리면 얘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갈 건데, 그러면 얘를 수선의 발 내려서 우리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면 A1, A2 벡터의 요 각이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요 길이가 되는 거지. 저게 꼬인 위치 사이 거리야. 내적을 한 게 됐나요? 그래서 요게 A1, A2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U1, U2 외적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내가 구하는 건 요거 구하는 거라고. A1, A2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이제 꼬인 위치 사이 거리니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응? 그래서 내가 구하는 꼬인 위치 사이 거리가 얘가 내가 임의로 구한 요 직선 위의 점, 요 직선 위의 점에서 벡터를 하나 만들고 얘랑 그 외적 벡터를 구해가지고 내적을 한 다음에 얘를 이 외적 벡터의 크기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게 꼬인 위치 사이 거리야. 아까 요거 계산하는 건 알려줬잖아. 이렇게 세 개 돼 있을 때는 짝짝짝 해서 착착착. 근데 어차피 얘도 구해야 돼가지고 얘를 구하면 그냥 내적하는 거는 우스우니까 이걸 세 개짜리를 안 써도 되거든. 여기서는 어차피 얘를 세 개짜리 쓰면 이거 한 번에 계산하는 건데 얘를 또 찾아야 되니까 외적을 먼저 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 그래서 얘는 사실 여기 이해 못해도 돼. 그냥 이렇게 꼬인 위치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일단 두 직선의 외적을 구한다. 그 다음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걔랑 내적을 한다. 그 다음에 외적 벡터 크기로 나눈다. 이렇게 3단계만 기억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자,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겠습니다. 꼬인 위치 사이 거리가 원래 제일 복잡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로 하는 거니까. 어디 갔지? 자, 여기서 이제 한 개를 해보고 한두 개 연습해보면 돼. 저기 129. 자, 129를 보시면 두 직선 위에 두 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그래서 PQ의 최소값이 꼬인 위치 사이 거리야. 왜? 얘네 둘은 방향이 일단 다르니까 평행하지 않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나는지 확인을 해보면 만나면 뭐 최소값이 0이니까 당연히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꼬인 위치거든. 확인을 해봐도 나중에 이제 되고. 그래서 꼬인 위치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고? 일단 외적을 먼저 구해. 둘 하나 마이너스 2, 1, 2 I, J, K 둘 마이너스 2, 1 I, J 됐죠? 그래서 이제 구하면 4에서 1 빼니까 3 마이너스 2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6
2에서 4 빼니까 6. 이건 외적 크기 구할 거니까 그냥 놔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외적 벡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씩 잡아. 자, 저쪽에서는 3, 1, 2 잡았고, 이쪽에서는 4, 마이너스 4, 1 잡았어. 그냥. 뭐 다른 의미는 없어. 그냥 0 되는 게 빨리빨리 나와가지고. 그럼 얘네 둘 갖고 벡터를 만들어. 그러면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됐지? 외적 벡터 구했고 임의로 벡터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얘네 둘의 내적을 이거는 뭐 외적 벡터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 숫자 커지면 이렇게 나오니까. 얘랑 이제 내적을 해. 내적을 하시면 1 더하기 10 빼기 2. 그 다음에 얘 크기로 나눠준다 그랬죠? 1 더하기 4 더하기 4 루트니까 3. 그럼 11에서 2 빼니까 9라서 꼬인치 사이 거리가 3이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 저렇게 이해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방법만 하면 돼. 외적을 구한다. 임의의 한 점씩 잡아서 벡터를 잡는다. 둘의 내적을 하고 외적 벡터의 크기로 나눈다. 이게 3단계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 하는 애들을 이제 몇 개를 이제 연습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 볼 때 내적을 쓸까 외적을 쓸까 이제 이거 고민하면서 문제를 볼 수 있어. 그래가지고 뒤에서 그거 쓰는 부분을 이제 오늘은 집중적으로 9를 지나서요. 저기 263페이지 벡터를 이용한 사이값 유형 9가 이제 벡터의 활용 및 대칭 유형인데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그래서 자 거기 있는 애들 중에서 지금 관련된 애들을 적어줄 테니까 그거를 차근차근 연습을 해봐. 평면하고 직선에 대해서 정사용 하려면 뭐 필요하죠? 사이값 필요하죠. 사이값. 그 사이값을 구하는 게 이게 내적이야. 내적. 그래서 내적 평면의 법선 벡터하고 직선의 방향 벡터, 결국 면과 선 사이값 물어보는 거니까 192 해보시고 193은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니까 93, 94는 나중에 연습해보시고 95도 똑같고 이거는 선과 선 아니 선과 면이고 얘는 면과 면. 그거 이제 이용한 게 205. 이런 게 조금씩 응용한 거예요. 이건 내적
웬만하면 내적 활용이네요. 거의 대부분 외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것들이 프린트에서 앞부분을 모르겠지만 직선 정면으로 해서 프린트는 지금 요 앞부분 간단한 거 위주로만 하셔도 돼. 뒤에는 이전 심화라서 지금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 이제 꼬인이치 사이 거리인데 계산이 조금 더럽습니다. 조금. 오늘 예적은 나중에 영상 올려줄게. 그 기억 안